불하 블루진입니다. 저는 오늘 스타리아 캠핑카 리뷰하러 나왔고요. 여기는 남한산성 근처인데 좀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아서 뒤에 이렇게 스타리아 잠깐 주차해두고 리뷰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스타리아는 무브캠프에서 개조한 스타리아 캠핑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배터리 만드시는 레드님이 뽑으신 차량이에요. 2달쯤 전에 차량 출고를 했고 무브캠프에 맡긴 후에 받아서 지금 한 2주 정도 된 차량이거든요. 무브캠프에서 2호 차량이라고 하고요. 이 차는 3밴 차량인데 5밴 차량이 먼저 1호 차량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만든 3밴 차량, 3밴 중에서는 1호이고 전체 차량에선 2호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 차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핫한 차량인데요. 스타리아. 기존의 스타렉스보다 크기도 커졌고 디자인이 굉장히 뭐랄까 우주선 같은 디자인이어가지고 뭐 호불호도 있지만 굉장히 핫한 그런 차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차량의 좌측면 운전석 쪽인데 바깥에 뭔가 노출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후면을 보면 후면 역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우측면 보조석 쪽을 보면 차체 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상단 보시면 상단에 지금 어닝이 있어요. 피아마의 F40 벤이라는 어닝이 달려 있고 지금 보면 레버를 껴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반자동 그런 어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에 바로 옆에 맥스팬도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맥스팬을 차량이 좀 가운데 설치는 하는 편인데 레드님 사정이 있으셔서 맥스팬을 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설치를 하셨어요. 외관에서 보이는 건 이 정도입니다. 특이하다면 특이한 건데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특이해요. 외부에서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전 인입구를 보통 만들어 두는데 그것도 만드시지 않으셨고 또 바깥으로 220V를 빼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거 소켓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콘센트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말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220V 밖으로 빼는 건 좀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서 우리가 캠핑할 때 예를 들면 인덕션이든지 뭐든 간에 220V 전기 제품들 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캠핑카의 경우는 전기가 또 많으시니까 그런 거 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인입구가 있으면 편리하게 딱 뽑아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레드님이 뭐 모르실 리는 없고 당연히 모르실 리 없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는 차가 깔끔한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외관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어닝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니까 어닝 하나만 이렇게 설치한 모습이에요. 완전 깔끔하죠. 제가 뽑는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충전은 둘째 치더라도 밖으로 빼는 콘센트를 만들 텐데 어쨌든 그걸 하지 않으셨고 물론 그걸 하지 않아도 밖으로 전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트렁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스타리아 카고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어서 카고는 지금 트렁크 문이나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전부 다 수동이라고 해요. 투어러부터 자동 옵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열었고 확실히 열면서 느껴진 게 일단 이 트렁크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빨리 열고 도망가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트렁크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안에서 비 피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뭔가 아늑한 느낌이 연출이 잘 되네요. 제 레이하고는 트렁크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차량 내부가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차량 내부에 전등들을 다 켜둔 상태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커튼 같은 거 다 쳐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존에 제가 리뷰했었던 지구 최강님이랑 차량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하죠. 좌측에 이렇게 선반이 있고 우측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커튼부터 살펴볼게요. 이 커튼이 검은색은 아니고 지금 살짝 햇빛이 비치는 게 보이시죠? 완전히 안막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이 쉽게 비치지도 않기 때문에 차박카 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커튼이에요. 예전에는 저 앞에는 커튼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무브캠프에서 이제 디자인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앞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창문에 커튼이 다 달려있죠. 이쪽도 달려있고 이쪽도 달려있고 그리고 트렁크 쪽도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체가 사방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저 안쪽에 커튼 살짝 우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아일렛이 있는데 아일렛이 아마 딱 끼우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마감을 못한 것 같아요. 마무리를.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AS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커튼들을 한번 제가 다 펼치고 나서 그 다음에 촬영을 이어갈게요.
이렇게 커튼들을 다 열었습니다. 이제 좀 개방감이 느껴지네요. 참고로 이렇게 운전석도 커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커튼이 아마 끝까지 다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레일이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사이드 미러까지 가려버리면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아마 별도 옵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죠? 차박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차박할 때는 이쪽 커튼을 닫으면 다 막히니까. 그럼 문을 다시 닫고 이번에는 보조석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볼게요. 아마 이쪽을 가장 많이 열고 활동을 많이 하겠죠, 캠핑을 하면. 먼저 앞쪽에 지금 2단 냉장고 보이고 전자레인지 보이고 포타포티, 그리고 저쪽에 싱크대까지 이렇게 가전 가구들이 앞에 있는데요. 지금 입구 쪽에는 작은 수납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납함에다가 지금 잠깐 짐을 조금 두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신발장 같은 걸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발을 딱 꽂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레드님 차량은 레일이 없어요.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그냥 딱 고정된 상태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수납이 달려있기 때문에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앞으로 오려면 레일이 더 있어야 하는데 레일이 안 보이고 포타포티가 있어서 더 앞으로 올 수도 없잖아요. 딱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맞춘 그런 캠핑카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좌측에도 이렇게 콘센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USB 2개, 이쪽도 USB 2개, USB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12V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구최강님께서 이쪽 저쪽 뒤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최근에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있어서 편리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서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캠핑할 때 좀 긴 선을 연결해서 바깥으로 USB 장치를 이용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쪽을 볼게요. 지금 검은색 냉장고가 눈에 띄죠? 색상이 좀 흰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용량은 지금 87리터 적혀 있고 에너지 소비 효율도급 1등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냉장고가 있고 위아래 분리되어 있어서 위쪽이 냉동고 아래쪽이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냉장고예요. 용량도 넉넉하고 압도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냉장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냉동실에는 얼음 딱 들어있고 잠금 장치가 밑에 있는데 잠금 장치는 냉장실만 잠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냉동실은 이렇게 한번 딱 닫으면 열릴 일은 없다고 하고, 냉장실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참이슬 빨간색 드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앞도어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돼요. 다만 손잡이 문 여는 게 좀 이쪽이 과연 옳은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열 수 있고 어떤 냉장고는 또 저쪽으로 열 수 있잖아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이쪽으로 여는 게 좋고 안에서 생활할 때는 현재처럼 여는 게 좋은데 뭐가 정말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좌측 볼게요. 수납함이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고 위에 보통 이렇게 세로로 여는 이런 것들은 보통 양념장 세트죠. 여는 게 조금 빡빡하고요. 아마 자동으로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닫을 때는 어느 정도만 닫으면 알아서 탁 닫히는 그런 구조고, 열 때 힘줘서 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 들어요. 특히 닫는 게 스무스하게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아래는 서랍 3개를 만들어 두셨는데요. 위에부터 보시면은 어이구 가득 들어있네요. 라면 좋아하시는구나. 라면 역시 진라면이죠. 그리고 가운데 서랍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어요. 이쪽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맨 아래도 마찬가지로 서랍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열린다고 해요. 본인이 짐을 너무 꽉 넣어서 잘 안 열린다고 하십니다, 레드님이.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위니아 대우의 클라스의 전자레인지로 보이고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는데 아마도 인버터를 켜야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한번 인버터 켜볼게요. 컨트롤 패널에서 인버터를 온하면 잠깐 시간이 지나면 켜질 텐데 켜진 소리가 안 들리네. 돌아가네요. 작동하니까 돌아가. 이게 돌아가기 전에 불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구나. 저전력 때문에 그런 건가? 다시 인버터를 꺼보면 돌아오면 작동을 안 하죠. 그래서 인버터를 켜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밑으로 포타포티가 있어요. 포타포티는 맨 밑에 있는 서랍으로 되어 있고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빼면은 딱 뽑혀요. 뽑힐 때 바닥에 조금 닿아서 약간 끌리는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지금 거의 바닥이랑 딱 맞춰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앉아서 눌렸을 때 높이가 많이 떠 있으면 눌리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레일이.
거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눌려서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열고 닫을 때 조금 바닥에 끄실리는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설계를 해서 만들어 두셨고, 높이도 좀 낮아졌고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위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현재 싱크대를 한 번도 사용 안 하셨다고 하는데 싱크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이렇게 뚜껑, 도메틱 뚜껑 열고 올려서 키면은 바로 작동하죠. 오, 좋죠, 좋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물이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레이 캠핑카 얘기했을 때처럼 이렇게 잘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캠핑카에 다 공통된 특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을 막 이렇게 안 들어가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요. 사실상 모든 캠핑카가 다 이렇더라고요. 손으로 해야 좀 잘 빠진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또 만들면, 동그랗게 만들면 그만큼 공간 활용을 좀 못 하잖아요. 좀 넓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경사가 조금 덜 져 있다. 이런 식으로 캠핑카 수전들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동을 잘 하네요. 좋겠다. 수전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앞면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일단 냉동고, 냉장고, 서랍 이렇게 여는 게 너무 편해 보이고, 양념장, 그 다음에 각 서랍, 전자레인지, 포타포트에 싱크대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2열을 떼냈기 때문이에요. 이 스타리아 차량 같은 경우는 1열에서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있고 2열은 탑승을 못해요. 그러니까 1열에서 2인 혹은 3인이 탈 수 있겠어요. 의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만 탑승할 수 있고 4인이나 5인 그렇게 탑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멋지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캠핑카가 동일한데 4인 이상 탑승은 불가능하고 2인의 아이, 정말 좀 나이가 어린 아이 정도 탑승할 수 있는 대신에 그 대신 이렇게 공간을 잘 뽑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열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무브캠프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앞열의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구성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싱크대를 많이 쓴다. 근데 싱크대는 밖에서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싱크대를 이쪽에다 배치하면 밖에서 이용하기 좀 편리하겠죠. 냉장고가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냉장고 이용하는 거 조금 불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장단이 있는데 어느 쪽을 주력으로 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배치를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가 안으로 오면은 또 단점은 포타포트를 이렇게 놓지 못하게 되겠죠. 포타포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뭐 어딘가 올려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서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집어넣고 나면은 구조가 몇 가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냉장고도 2단으로 넣고 싱크대에 뭐 포타포트까지 완전 풀 옵션으로 다 넣어버리면 구조가 사실상 조금 강제되는 건 있어요. 냉장고를 만약에 안에다 넣으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쪽을 다 열어놔야 되잖아요, 공간을.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그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랑 전부 다 풀 구성을 하면은 거의 이 정도 레이아웃은 강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수전을 이쪽에다 둘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서랍장을 안에서 이용을 못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서랍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싱크대를 가운데로 옮겨서 오수통, 청수통 여기다가 두고 생활하면은 싱크대 사용은 좀 더 편안하겠죠. 대신에 이쪽 공간 활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식의 장단이 있으니까 만약에 무브캠프에서 캠핑카 개조 요청을 하실 분들은 이 앞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불편하지 않다, 충분히 사용할 만하고 수납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레이아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만드실 때 무브캠프랑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앉아서 앞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 되게 정갈하고 예쁘죠? 그리고 라이언 포인트로 이렇게 꾸며 놓으셔가지고 이것도 너무 귀엽고 저 앞에 내비게이션 위에도 라이언이 고개를 불쑥 내밀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귀엽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야, 좋다. 자, 이번에는 안쪽을 살펴볼게요. 먼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침상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받침이 평상시에 이렇게 접혀 있어요. 왜 접혀 있냐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 포타포트를 이용하기 위함이죠.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 문이 완전히 이렇게 열리거든요. 거의 아슬아슬하죠. 완전 한 개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냉장고 문이 자유롭게 열리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접혀 있고 확장을 할 때 손잡이 잡고 올리면 끝까지 올리면 딱 고정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고정시키고 나면 냉장고가 거의 안 열립니다. 열리긴 열려요. 이렇게 꺼내면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길었으면 아예 못 열었을 거고요. 지금 이 정도 받침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물건을 꺼낼 수가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진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길이 확장도 하면서 냉장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내릴 때는 아래에 금속 같은 데 그걸 당기고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정도 딱 되고. 그런데 이 안쪽 보시면은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면 포타포트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연 상태에서 자면 새벽에 화장실 갈 때 사부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잘 개선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포타포트도 마음대로 빼내면서 길이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안쪽 보겠습니다. 안쪽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고요. 이 매트가 조각조각 나 있는 매트여서 이렇게 하나씩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을 또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매트 2개가 있는데 저 남아있는 매트는 길이 연장 합판을 열고 나서 가져와서 이거네요. 이거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찍찍이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찍찍이대로 딱 붙이면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쪽도 찍찍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 마찬가지로 여기 찍찍이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벨크로라고 하죠. 올리고 이렇게 붙이면 긴 침상이 만들어집니다. 차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와, 일단 쿠션이 굉장히 좋네요. 엉덩이 배김 전혀 없고 살짝 말랑말랑 하면서 너무 두꺼우면서 말랑말랑하면 또 허리가 아플 수 있는데 좀 적당히 낮고 해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야, 좋은데? 뭐 저는 항상 되게 조금밖에 안 깔고 자서 조금 딱딱한 감이 있는데 이런 데서 자면은 쾌적하게 숙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쿠션 느낌이에요. 오, 좋다 좋다. 딱 차박하는데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높이가 여유가 꽤 있네요. 제가 머리를 세웠는데 키가 작아서 머리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재볼까요? 높이 한번 재보면 야, 100cm 나오는데요? 102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쿠션 위에 앉아있는데도 100cm가 나오고, 쿠션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두꺼운 쿠션이 아니어서 3cm? 쿠션은 3cm짜리 쿠션인데 여기에 102cm가 나요. 102cm면은 한 180이신 분들도 앉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정도 높이거든요. 어우, 괜찮네요. 저는 뭐 여유가 만만하고, 물론 180이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어요. 살짝 숙여야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일 텐데, 어쨌든 100cm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조금 앉을 수 있다. 그런 정도 높이여갖고, 아, 좋습니다. 저는 특히 아주 쾌적하고, 키가 작은 게 이렇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차 안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운전석 뒤쪽, 제가 보는 방에서 오른쪽이죠. 이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직접 다 꾸미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캠핑카 자체의 구조,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컨트롤 패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스위치들과 조절 레버 같은 게 있고 각 단자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금 좌우에 보면은 220V 콘센트가 있습니다. 2개가 있죠. 이거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 그런 가정용 전자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버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인버터를 현재 오프되어 있는데 오늘 딱 하는 경우에 좀 몇 초 기다리면 인버터가 켜지게 되는데, 켜진 후부터 220V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220V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매립을 여러 군데 해놨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살짝 불이 들어와 있는데 키고 나서 몇 초 지나면 그때부터 작동이 되고요. 냉장고 오프 온이 있습니다. 이 냉장고 따로 연결을 해 놓은 모양이에요. 냉장고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DC전은 오프 온인데 현재 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차량 내에 매립된 12V, 그러니까 시거 소켓을 오프 온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적상계가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총 640A가 들어있다고 해요. 완전 많이 들어있는데, 레드님이 파워뱅크 직접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 배터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가져가면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이 있어요. 등 3개가 있는데 2개는 실내 등이고 이거는 밖에 있는 어닝 등,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위치가 딤머 스위치라고 하죠. 밝기 조절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볼까요?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되죠. 이게 지금 등 3였고, 등 2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좌우 슬라이딩 도어 쪽에 등이 있는데 이 등을 밝기 조절까지 하고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닝 등은 바깥에 어닝 쪽에 달려있는 LED 바 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켓 보면은 지금 USB 소켓이 2개가 있네요. 각각 이제 2곳이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불이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튼 누르면 들어오는 거고, 그죠? 색깔이 또 다르네,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하나는 시거 소켓을 이용하는데, 이런 거는 뭐 사실 변경해 달라고 하면 변경할 수 있잖아요. 아마 네드님은 USB로만 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에버스페커 D2 무시동 히터,
디젤용 무스탱 히터 이렇게 매립을 해놔서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여름에는 당연히 쓸 일이 없고 겨울 되면 사용하시겠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번에 네드님이 차 뽑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여름에 캠핑카를 뽑고 나면은 무스탱 히터가 겨울에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겨울에 알게 된다는 거. 물론 작동 여부는 테스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것 말이죠. 그런 거는 겨울에 알 수 있어서 캠핑카를 만들 때 겨울에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 볼게요. 지금 컨트롤 패널에 우측 하단 보면은 지금 뭐가 되게 많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USB 두구 이렇게 4구로 만들어 두셨고, 그 밑에 시거 소켓 2개 만들어 두셨고, 밑에 XT60, XT90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배터리 충전까지 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해요. 파워탭을 밖으로 빼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단자를 통해서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외부 한전으로 충전할 때 전용 단자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드님이 이런 거 다 직접 만드실 줄 아니까 XT90으로 매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XT90 단자를 매립해놨고, 입출력이 되니까 입력, 충전할 때는 이제 가정용 한전 어댑터 연결해서 충전을 하시고, 출력할 때는 또 파워탭 써가지고 바깥으로 연결해서 편하게 이용하시는, 그렇게 센스 있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수납함들이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작고 이거 좀 큰데, 큰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은 안에다가 자잘한 짐들 보관하고 계세요. 배터리나 뭐 선풍기 이런 거 보관하고 계시고, 지금 열 때 좀 뻑뻑하게 열리지만 사실 뻑뻑하게 열리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운전할 때 뭐 얘가 큰 짐이, 무거운 짐이 있어서 무거운 짐이 턴을 할 때 쏠려서 문을 열어버리는 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좀 뻑뻑하게 열리는데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닫고 나서 누른다라던가 그런 추가적인 장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쪽도 이렇게 열 수 있고, 짐이 좀 많으세요?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하고 차이가 있다면 바닥면이 좀 높아졌거든요. 서랍이 좀 작아졌다고 해야 되나? 서랍의 높이가, 기존 서랍이 좀 커가지고 이 바닥까지 서랍 문이 열리다 보니까 이불 같은 거 깔아두면 이불이랑 서랍이 열 때 간섭이 있었어요. 기존 제가 첫 번째 리뷰 찍었을 때도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개선되어서 지금 매트 깔고도 한 뭐 2, 3cm, 3cm 정도의 그 여유가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깔면 조금 간섭은 물론 있겠지만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정도의 간섭, 그렇게 개선이 된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상단에 이 스테인리스 봉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 되게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전에 지구체감이 리뷰했을 때 그 후에 무브캠프에 요것만 따로 어떻게 구할 수 없냐,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게 디자인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건도 뭔가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높거나 이렇게 통짜로 막는 게 아니고 봉만 얇게 있다 보니까 안에는 물건도 잘 보이고 너무 높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부담도 없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 꾸며 두신 건데, 이거는 무브캠프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직접 꾸미신 거예요. 일단 이 시계와 온스토계가 굉장히 예뻐요. 우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쁘고, USB 이용하는 건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다이렉트로 USB 연결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스탱에 가려지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자세히 보면은 나무를 잘라고 붙여놨어요. 높여놓은 거죠. 이거는 지구 최강력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높이를 높였고, 그럼 밑에 기둥이 보이는 게 또 보기 싫다 해가지고 이 홈을 따로 사셔가지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붙이신 거죠. 이렇게 해놨고, 또 위에다가 이렇게 액세서리, 인형, 뭐 등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거는 네드님이 또 직접 만드신 미니 파워뱅크예요. 지금 USB 소켓들만 있는데 USB 이제 충전을 되게 대용량이라고 봐야겠죠. 대용량 배터리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되게 귀여운 파워뱅크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 뭐 사실 디자인용이라고 봐야겠죠. 네드님이 뭐 전기도 640A나 있는데 이런 거가 딱히 필요 있지는 않으시니까 이렇게 두신 것 같고, 여기도 액세서리가 있고, 네, 저 액자는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네드님이랑 네드님 친구분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죠. 딱 깔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 차하고 무슨 차이냐 하면은 이쪽에 캠핑 용품이 아니라 꾸미기 용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캠핑 용품만 둬도 지금 자리가 부족한데 캠핑 용품이 다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위는 좀 꾸미기 용도로 깔끔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텔레비전 있고요. 마샬 스피커 있어요. 마샬 스피커는 직접 구매하신 거고요. LED 거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또 수납함이 3개 있어요. 근데 이 앞에 2개는 수납함이긴 한데 이 겉에 있는 이게 테이블로 변신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조가 여러 가지인데 지구최강님이 둘이 다니면서는 이렇게 테이블 2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네드님도 그거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고 힘줘서 살짝 위로 딱 올리면 고정이 되는 거고요. 아래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수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도 내릴 때는 살짝 테이블 올리면서 밑에 있는 지지대를 살짝 내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딱 고정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 두 개는 이렇게 동일하고 저쪽에 이렇게 수납함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죠. TV가 있다 보니까 이쪽 뷰가 아무래도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대신에 뭐 TV 보는 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캠핑카의 TV들은 대부분은 좀 TV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거든요. 이렇게 고정 장치 보이죠?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빼서 이렇게 두면 이제 뒤에서 누워서 TV를 딱 볼 수가 있겠죠. 뭐 기대든 아니면 베개 같은 거 두고 보면 되는데 유튜브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도는 딱 맞거든요. 크기도 어느 정도 크네요. 가깝다 보니까 크기도 뭐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원복해 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좌우 수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설명 못 드린 게 기존이랑 조금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두리에 라운딩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조금 적은데 이쪽은 좀 많이 라운딩이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라운딩이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쪽 서랍장도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냉장고 쪽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라운딩을 할 수 있을 그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다 거의 맞춰져 있어요. 이쪽 보면 남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라운딩이 아주 뭐 조금 있나 없나 그런 정도 레벨로 있는데, 그리고 상부 이 양념통장엔 또 없어요. 라운딩이. 위쪽은 좀 직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봤을 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캠핑카에서 라운딩은 저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맥스팬 리모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리모콘 거치대도 함께 있고요. 리모콘을 빼서 이렇게 천장 보시면 맥스팬 달려 있고요. 지금 정가운데는 아니고 일부러 우측으로 빼셨어요. 이거는 네드님만의 이유가 있어서 우측으로 뺀 거고, 위치는 어디든 지정 가능하니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맥스팬은 워낙 흔한 거여가지고 따로 길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찬 바람, 좀 시원한 바람을 제가 직접 쐬면서 리뷰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작동시켜가지고 공기를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뜨거운 김 같은 걸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평상시에 더 시원하게 한다면 또 안으로 유입시키는 게 시원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캠핑카 맥스팬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좌우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제가 한번 누워보려고 합니다. 바닥면 아직 소개를 못 드렸는데, 바닥면 소개하려면 매트를 다 이렇게 빼내야 되잖아요. 매트 빼기 전에 제가 한번 누워보려고 합니다. 원래 머리를 저쪽으로 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누워보면 어호,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요. 제가 키가 170이 안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공간은 좀 남는 편인데 되게 길지는 않아요. 아마 키가 18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제가 길이를 재볼게요. 제일 긴 쪽으로 재보면 지금 191, 2 지금 길이가 190 정도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제가 누웠을 때 사실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제일 긴 쪽이 190 나옵니다. 한번 다시 넣어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누워보면은 머리하고도 이 정도, 발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좀 키가 좀 많이 크신 분들은 확실히 좀 뒤로 더 가서 좀 다리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180부터는 좀 발이 좀 뜰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이 길이 연장판을 위로 올려놓은 상태고, 연장판을 올리지 않으면 다리가 뜰 거예요. 네, 이렇게 뜰 텐데 아주 편리한 느낌은 아니겠죠. 근데 네드님은 그냥 올리지 않고 주무신다고 해요. 뜨든 말든 편히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강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올리는 이 판은 없앴지만 대신에 조금 길이가 긴 에어매트를 펼쳐하고 또 이용을 하시죠. 그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최대 길이이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수납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길이가 제한적이에요.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를 재보면 이쪽은 조금 아담하신 분이 주무셔야 되거든요. 167 나오네요. 167. 어느 정도 키가 되시는 분은 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누워보면은 이게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드님 지인의 경우는 키가 167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잘 주무신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를 살짝 이쪽으로 빼면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또 충분히 나와요. 약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 그렇게 하면 또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완전하게 쾌적하게 자려면 이쪽에서 주무시는 분은 한 키가 160 언저리 약간 그러신 분들에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최강님의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가 없어가지고 이쪽도 다 길이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고, 네즈님 같은 경우는 이쪽은 조금 짧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을 한번 볼게요. 폭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날씬하신 분들도 있고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폭을 길이로 보면 스펙상으로 120cm 나와요. 120 나오니까 아주 넓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저처럼 날씬한 사람 둘은 뭐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뭐 몸무게가 한쪽은 100kg 육박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좁을 수는 있고, 두 분이 자는 경우 사이가 좀 좋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셋이라면, 좀 아이라면은 정말 사이가 많이 좋든가 아이가 좀 어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뭐 2~3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아이가 만약에 나이를 더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1열에 운전석과 보조석 쪽에 에어매트를 깔아가지고 그 가로로 그렇게 침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하면은 서로 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스타리아 캠핑카는 현재 2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넓이를 더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수납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이렇게 폭을 좁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 다른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닥면 살펴볼게요. 지금 바닥면 보면은 이 매트들이 다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닥을 다 따로따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워두고, 이쪽에는 이렇게 긴 짐 수납이 이렇게 쫙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열리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열 수 있어요. 바깥에서 물론 또 이렇게 열 수가 있고, 문을 이쪽에다 네드님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뭐 의자, 테이블, 이런 긴 짐들을 수납한 모습이에요. 여닫을 때 조금 뻑뻑한 거, 그거는 매트가 있으니까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네드님이 현재 촬영을 도와주고 계시고, 가운데도 양 사이드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는 서랍식으로 지금 바깥으로 열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이쪽 공간이 좀 많이 남는구나, 서랍식이어서 그런 건가? 공간이 남아있어요. 물론 여기다 뭘 둘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제 매트가 있어서 안에서 이 열리는 거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바깥에서 여는 게 훨씬 편리한데, 때때로 사람 뭐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밖에 막 비가 엄청 온다던가 했을 때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까지 있고, 이렇게 한 김에 끝에까지 볼게요. 끝에 요 바깥쪽 먼저 보겠습니다. 열면 이쪽에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있네요. 지금 보니까 3000W 인버터 들어있고, 이게 네드님 순수 제작하신 파워뱅크 640A가 이 안쪽으로 쭉 길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이건 굉장히 귀여운 미니백 같은 파워탭, 네드님의 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파워탭을 이제 바깥에서 전기 이용할 때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제작을 해 두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A 또 파워뱅크 고급형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무거운데, 요거 예비용으로 혹시라도 파워뱅크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전기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겨울에 추울 수도 있는데 그때 전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예비용으로 하나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부자는 다르다, 예비용까지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이 안은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깔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전기 장치가 배터리랑 인버터만 딱 있는 거고, 이 두 개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그쪽을 연 상태에서 열게 되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전기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각 퓨즈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요 단자는 충방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류 단자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여분으로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전원 차단되는 거네요. 그리고는 사실 제가 봐도 더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전기 설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뭐 여닫는 게, 지금 보시면 저쪽은 좀 쉽게 열 수 있는데, 이쪽은 여는 게 없어서 저쪽 먼저 열고 이쪽을 열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설비할 때 빼고는 건들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열고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민자로 딱 만들기 위해서 이쪽은 딱히 안 만들어 두신 것 같고, 그 다음 이쪽 역시 마찬가지인데, 좌측도 저 앞은 지금 여는 데가 있는데 이쪽은 여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쪽은 또 공간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여는 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알아봤고, 매트 다시 닫고 바깥에서 한번 볼게요.
확실히 스타리아가 스타렉스보다 한 10cm 높거든요, 전고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저 같은 키 작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요 정도면 또 설 수가 있어요.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좀 허리 부담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장점이네요. 뭐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행동하는 거랑 이렇게 행동하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설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천장 높은 느낌이 지금 현재 매트도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높아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서 이 하단 수납함을 밖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수납함이 있고요. 좌우는 그냥 이렇게 뚜껑만 여는 스타일이고, 가운데는 양손으로 이 파란색 레버 잡고 여는 서랍식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법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서랍의 경우는 먼저 위에 상판이 보이죠? 이 상판을 통해서 테이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판은 이렇게 밖으로 빼서 테이블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높이 낮은 테이블, 뭐 바깥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안에서 좌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두면 이 서랍장을 테이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브캠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테이블은 넓이가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 온다고 해요. 근데 네드님은 조금 더 길게 사용하고 싶다, 이거를 바깥으로 꺼내서 테이블로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단이 있어요. 좀 짧게 만들면 움직이면서 뭐 짐을 좀 꺼내는 수월하고요. 길게 만들면 바깥으로 빼서 테이블로 이용할 때 좀 더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을 정말 테이블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밑에 별 짐을 안 두는 게 더 편하긴 해요. 그러면 결국 다 들고 빼야 되니까. 이쪽은 조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탭을 닫아볼게요. 중간까지는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그 이상은 안 들어가거든요. 양손으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양손을 동시에 내리고 빼거나 넣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 손은 케이블 있으니까 이렇게 무릎 이용해 갖고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지구 최강림 때하고는 고정 장치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고정이 딱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르막 같은 데서 악셀 밟으면 얘가 자동으로 열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확실한 제품으로 변경했다고 해요. 다만 색상을 이제 파란색 말고 조금 더 예쁜 색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보게 된 건데, 반자동 어닝 이거 펼칠 때 사용하는 고리, 막대고리가 여기 이렇게 안 보이게 딱 들어있네요. 야, 이런 것도 센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모르는 사람 찾아 헤맬 수도 있지만 뭐 캠핑 다니는 사람이 헤맬 것 같지는 않고 여기다 있으니까 공간 차지 안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 또 수납이 있는데, 아까 전에 안에서 살펴본 거랑 동일하거든요. 좌측 열면은 배터리죠. 저 안쪽은 사실 건들 일이 없고 배터리 자체니까 이 바깥에서 파워탭이나 아니면 뭐 여분의 배터리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쪽은 아까 전에 자잘한 짐들, 좀 긴 짐 수납되어 있었죠. 여기다가 보통 낚시 도구도 많이 이용하고요. 왜냐면 길게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고, 테이블 의자 같은 것도 여기다 많이 수납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양쪽은 그냥 이렇게 뚜껑만 열 수 있는 그 수납함이 있고, 가운데는 서랍식으로 열려서 각기 좀 용도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정도가 거의 정석이고 무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면에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좌측에 USB 소켓 2개 있고 시거 소켓 하나 있죠. 그리고 우측에도 USB 소켓 2개, 시거 소켓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던 건데 전에 지구 최강님이 직접 DIY 하시면서 이쪽에 뭐가 좀 있으면 이렇게 선을 위로 쫙 올려서 뭔가 이용할 수 있는데 좀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무브캠프에서 앞으로 이런 거 좀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드님도 요거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드님 아예 매립이 되었어요. 시거 소켓, USB 소켓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서 지금 보시면 이 LED 거울 같은 경우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하고 계시고, 이쪽에 액자나 뭐 램프 같은 것도 USB 선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는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정리하셔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확실히 편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후방으로 뭔가 캠핑을 하고 있을 때 USB 충전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해도 여기서 선 하나 연결해서 연결해도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지구 최강님의 완전 꿀팁, 제가 되게 부러워했었던 그런 거고 네드님이 하셔가지고 좀 부럽다는 생각 드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운전석 뒤쪽을 슬라이딩 도어 열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 이 콘센트까지 설명드렸고요.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싱크대를 바깥에서 이용을 좀 할 수 있어요. 높이는 살짝 높은데 뭐 저에게 높은 거고 키가 크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용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뭐 너무 높다 그러면 발판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먼저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 수납 공간 요청해서 다루셨다고 하는데 여기다 자잘한 짐을 올릴 수가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더 부리자면 위에다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두면 2단으로 뭔가 수납을 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먼저 볼까요? 이쪽에 또 220 콘센트 하나 만들어 두셨죠? 혹시 이쪽으로 또 전기를 이용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 두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싱크대 하부 수납이에요. 보시면 청수통, 오수통 있습니다. 지금 청수통, 오수통. 그래서 각각 지금 크기가 큰 거 보면 20L, 20L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간이 수전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에서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전이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운전할 때가 덜렁덜렁 거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문의를 했는데, 뭐 네드님은 크게 못 느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것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오수는 지금 오수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오수 호수는 조금 더 길게 빼놔가지고 차량 바깥으로 바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설거지 같은 거 하고 퐁퐁 같은 거 사용하고 바깥으로 오수를 버리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손만 가볍게 씻는 경우 오수를 그냥 바로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오수 막 버리는 약간 그렇게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연결 부위, 수선의 연결 부위를 빼서 요거를 밖에다가 꽂아요. 밖에 어딘지 몰라도 밖에다가 많이 꽂거든요. 네드님은 밖에다 뭐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차를 깔끔하게 이용하고 싶으셔가지고 요걸 밖에다가 안 만들고 안에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볼게요. 빼고 저쪽에 연결하는 게 있다고 해요. 요거 보면은 이쪽에다 수전 연결할 수 있고, 요 안에 전원 있어요. 전원 있어서 온오프가 있죠. 요걸 온해야 이 수전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뭐 정말 간이로 이용하기 딱 좋죠. 이렇게 내 발음 냅두고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는 거는 물이 조금 적어가지고 평상시보다 크게 나는 것 같아요. 물이 아예 없으면 사실 전원을 계속 켜두면 안 되고요. 혼자 돌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바깥은 깔끔하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아이가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자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꽂고 이렇게 두는 건데, 남은 물을 좀 빼고 깔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얘가 조금 어떻게 좀 걸리지 않게 뭔가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넣다가 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살짝 고리 같은 거 만들어줘서 거기다 딱 걸면은 좀 깔끔할 것 같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은 얘를 이렇게 딱 걸면서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짝 염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사용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니까 사실 이 정도 물로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안쪽은 좀 나무의 니스칠 같은 걸 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 시트지라도 붙이는 건데 그거는 다 이제 원가가 다 상승할 테니까. 청수통을 제가 바깥으로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 지금 보면 호스 그 모터, 수정 모터가 좀 밑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청수통을 완전히 빼서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물통을 가져와서 뚜껑 열어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수통이야 뭐 요거 하나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수통은 정말 오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운전하다가 넘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수는 이제 적당히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수통은 좀 뚜껑이 다 닫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물론 빼고 넣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하면 이 공간 안에서. 예를 들면 비닐 처리 같은 거라도 좀 해둔다라던가 해서 물이 튀는 거라도 조금 방지할 수 있게 해주면, 왜냐면 이거 오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지금 무시통히터 토출구가 있죠. 무시통히터 토출구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겨울 돼봐야 이걸 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쭉 올라오게 되어는 있는데 이게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열기가 좀 잘 전달이 될까라는 조금의 우려가 있어요. 뭐 다른 데 토출구가 있으면, 어딘가 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겨울 돼서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투다 보니까 화력이 그렇게 센 건 아니니까 그런 조금 걱정이 드는 건 있고요. 대신에 물론 되게 어디에도 좀 걸리적거리지 않은 깔끔한 위치에 매립이 되어 있죠. 지금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남은 게 싱크대 뒤편이에요.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간이 수전 연결하는 호스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시거 소켓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현재
공기청정기 연결하셔가지고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수납함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긴 짐, 우산 같은 거죠. 우산은 밑에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약간 깨알 같은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무브캠프의 2호 스타리아 캠핑카, 네드님의 스타리아 캠핑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타렉스 캠핑카 봤을 때처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물론 뭐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리스치를 조금 더 잘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부분 조금 더 마감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전반적인 이 톤, 이 캠핑카의 아늑한 느낌은 무브캠프를 따라갈 수 있는 캠핑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렉스 때는 높이가 살짝 아쉬운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안 닿아요. 물론 저는 안 닿지만 높이가 살짝 뭐 아쉬울 수도 있겠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 전고가 10cm 정도 높아지면서 그 높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물론 차량 높이가 높아진 만큼 어닝과 맥스팬 같은 걸 달았을 때 전체 높이가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이에 한계가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그런 주차장 들어갈 때 진입 장벽이 조금 더 있긴 있어요. 어닝과 맥스팬 달고 나면 전체 최대 높이가 2.17호, 2.2m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그런 높이인데 2.1m엔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 10cm가 낮아가지고 2.1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차장 높이만 괜찮다고 하면은 스타렉스와 스타리아 중에서 당연히 스타리아가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사이드 도어에 창문이 엄청 커요. 지금 보면은 웬만한 버스보다 훨씬 크고, 기차 모르겠어요, 비행기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이드 창문이 엄청 커가지고 굉장히 뭔가 뷰가 훌륭한 느낌이 들고, 트렁크 역시 엄청 큼지막해요. 그래서 스타렉스와 스타리아 중에서 어느 차를 고르느냐 하면은 사실 무조건 스타리아에게 한 표 던질 수밖에 없는데, 높이, 그 높이 부분만 잘 고려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스타리아를 구매하면 좋겠죠. 이렇게 너무 좋은 차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네드님의 무브캠프 2호 스타리아 캠핑카 리뷰였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뿅. 운전석 한번 앉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스타리아에 이렇게 앉으면, 저도 지금 처음 타보거든요. 이거 문 닫으면 이렇게 아래가 보인다고 하는데, 와, 진짜예요. 이게 너무 낮아. 이게 높이가 원래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뭐 거의 15cm 이상 낮아가지고, 야, 무슨 팔걸이 하는 높이가 나오네. 팔걸이 뭐 할 수 있는 높이에 바닥이 진짜 보일랑말랑합니다. 주차를 잘하면은, 주차 넓은 데다 주차하면 하얀색 선도 보이겠어요. 뭐 지나가면서 노란색 실선 보이는 거는 뭐 당연하고, 중앙선 보이는 건 당연하고, 진짜 신기하고, 운전 진짜 하면은 뭔가 땅바닥에 보이는 느낌?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속도계 같은 게 좀 앞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왜냐면 우리가 전방으로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게 오히려 좀 뭐랄까, 가까이 있는 거 쳐다보고 멀리 있는 걸 쳐다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쳐다보는 것보다는 좀 멀리 있는 것들을 이어서 쳐다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안전성 측면도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이쪽에 뭐 버튼 주구장창 많이 있는 건 좀 좋은 UI는 아니에요. 좋은 UI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운전 중에 뭐 건드린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뭐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뭐 좀 어쨌든 깔끔한 느낌이죠. 디자인 깔끔한 느낌. 요새 트렌드인데 뭐 당연하지만, 이야, 좋다. 좋네요. 그리고 창문이, 레이는 정말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데 비스듬하게 올라 있어서, 이런 또 차를 저는 오랜만에 타보니까 좀 느낌이 새롭네요. 레이의 단점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을 볼 수가 없어요. 위를 못 봐가지고. 근데 스타리아는 이게 굉장히 위를 많이 쳐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파트 동은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짝 주차장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는, 나중에 내진 또 만났을 때 그때 한번 그래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산이고 차 돌릴 데도 없고 하니까 여기는 그냥 돌아가야 될 것